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방송 장영철 회장입니다. 오늘은 한국공공자산연구원 황종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황 원장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구 경북 본부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이후 퇴직하셔서 한국공공자산연구원을 설립하셨습니다. 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자산신탁토지 신탁사업심의위원을 하고 계시고 중국 칭화대학 SC 한국 캠퍼스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국자산관리방송에 논설실장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학교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를 마치셨고 강원대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오늘 그럼 원장님 모시고 부동산 공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자산관리 방안 중에 하나로 공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남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보면은 공매사관학교라는 단어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운데 오늘 공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공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중에 뭐 도서라든지 어떤 학원을 통해서 경공매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매와 경매는 유사하지만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매는 크게 보면은 공적인 공개된 매각을 크게 보면 공개된 매각이고 작게 보면은 국가가 주체적으로 그 채권 회수를 대행하는 강제적 집행하는 경매, 그다음에 공공기관 캠코로 대표되는 그 압류산 공매, 그다음에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공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라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경매로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공매는 사실은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은행 등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 이제 대출해주고 못 받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일단은 그 개인 간의 채권 관계를 정리해주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집행해주는 경매는 이제 법상 보면은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되는 압류자산 공매, 그래서 국세징수법, 국세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재산 압류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서 유입한 채권 대신 유입한 그 재산을 은행 자체적으로 매각한다든가 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캠코 공매와 기타 기관의 공매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까? 그 확연하게 구분 드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법상 그 하나는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경매고 체납재산 압류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공매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그 공매 진행할 때 일주당 회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정도 5번 하게 되는데 이 경매는 월 1입니다. 아 그렇게 좀 시간이 공매가 자주 되는 것은 아마 인터넷으로 많이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 접근성이 좀 양호하고 또 현장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3일 동안 입찰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매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인도.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넷 경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터넷 공매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가 국가 지정 정보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의 그 공매 대상 물건을 처리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용기관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이용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그런 두 가지 그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체적으로 하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가 아니냐 해서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기관에 직접 네. 물건을 상담하고 진행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아무래도 인터넷 경매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용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그 10조 가까이 드는 예, 지난번에 삼성동의 그 예, 부지 그런 네. 그 매각 수수료도 네. 거의 몇십만 원대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그 온비들을 이용하는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는 수수료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기관들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쉽게 자신들의 노력이나 회차에 관계없이 쉽게 그 온비들을 통해서 이용기관들은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매각 대금을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조가 넘는 부동산을 일반 그 중개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은 엄청난 그러는 수수료를 경우에는 줬을 텐데. 수수료가 뭐 거의 1%만 하더라도 네. 상업용도는 1%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엄청난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가볍게 몇십만 원에 처리할 몇십만 원에 수 있었다. 처리했던 예, 그런 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공매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특이 사항. 공매와 경매 그 차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도 공매가 진행 중 때 경합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잔금을 먼저 납부하는 사람이 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각자 독립적인 그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이 경매나 공매를 활용하는 분들은 두 가지 그 공매나 경매를 이해하고 있어야 네. 본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찰이 취소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먼저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 결정일부터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금 납부 기한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바로 낙찰 허가 결정 받은 다음에 바로 돈을 납부게 되면은 그 경매 낙찰자가 기다리는 순간에 예. 공매 그 잔대금을 납부게 되면 공매권자가 우선합니다. 늦게 낙찰될 그러니까 먼저 잔금을 납부한 사람이 우선이다. 예, 그래서 그런 그것은 말씀이군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됐겠네요. 경쟁이라기보다는 먼저 잔대금 납부한 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예. 그런 것도 예의주시해서 두 가지의 사건이 경합될 때는 낙찰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고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각 결정이 취소되거나 가끔 중지되는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주의를 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매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은 많이 당하는 경우가 네. 그 본인이 염두에 뒀던 그 공매 물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죠. 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그 매각을 의뢰했는데 네. 체납자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서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공매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그러니까 있습니다. 압류한 원인 행위가 그렇습니다. 사라지면은 예. 취소가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찰 받았는데 낙찰 허가 결정일이 압류사는 3일이거든요. 예. 그럼 3일 안에 대금 그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든가 하면 그 취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낙찰 허가 결정까지 받았는데 네. 그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종 경매보다는 공매 쪽에서 취소 사유가 자주 발생돼서 가끔 허탈감을 느끼면서 네. 좀 시간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정이 없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개요만 말씀드렸고 네네. 앞으로도 좀 여러 편을 좀 찍어서 예.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